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로 평가되는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수준, 그리고 이게 언제쯤 돼야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해킹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아이온큐 얘기를 넣은 이유가 제 생각에도, 그리고 이제 양자산업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이제 아이온큐가 가장 앞서가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라고 하죠. 그럼 이 기업이 언제쯤 그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팅 회사의 현황과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성공은 양자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의 32큐비트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2개의 알고리즘에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전통 슈퍼컴퓨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000개의 큐비트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000개는 알고리즘 큐비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안에 가지고 있는 큐비트 숫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원래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됐던 64큐비트 칩 출시를 2023년으로 앞당기면서 이 칩을 모듈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 여기서 말하는 1000큐비트 수준을 빠르게 2023년에서 24년 사이쯤에는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늦어도 25년, 26년. 뭐 지금으로부터 한 3에서 5년 안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뭐 갇힌 이온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광자, 레이저를 사용해서 조작함으로써 타 시스템들보다 안정적이고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이제 제3사 클라우드 시스템 모두에 유일하게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고 피델리티, 골드만삭스와 협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이제 암호화폐 해킹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양자 시스템을 가진 회사다라고 이제 증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22 알고리즘 큐비트가 나온 상황인데 이제 2023년, 2025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 숫자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현재 달성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목표 한 25 정도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확장성,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필요한 크게 네 가지의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이온 트랩 칩 하나에 이온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통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단일 칩에서 하드웨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큐비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있고, 이제 이 단일 칩들을 모듈로 해서 어떻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큰 시스템으로 쓸 거냐, 이게 총 네 가지 부분의 기술이 있는데 현재 Evaporated Glass Trap 그리고 RMQA 방식, 이 두 개가 이미 상용화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필요한 기술들 역시 이제 논문으로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6년에 연구실 스케일, 사람과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에는 렉 마운트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센터 보면은 그 안에 큰 철제 렉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이런 장치들을 올려놓죠. 이 정도 사이즈가 2023년에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암호화폐를 언제쯤 해킹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보시면은 이쯤입니다. 이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가는 초기 양자 이점을 이제 2024년부터 얻게 되고요. 이제 보다 폭넓은 완전한 양자 이점을 2025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이내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뚫을 수 있는 창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온큐가 제일 앞서가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아이온큐와 같은 앞서가는 양자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해킹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양자 암호화 기술 기업인 알킷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역시
2026년쯤 방금 말씀드린 아이온큐의 2025년쯤에 폭넓은 양자 우위 이제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26년쯤에 상용화될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이건 미래의 블록체인이 아니고 지금 형태의 블록체인의 보안 시스템을 간단하게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슨 역시 꾸준히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양자 암호키 기술을 채택하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결함, 너무 낙후된 암호화 체계 때문에 블록체인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역시 현대 암호화 메커니즘이 양자 컴퓨터로 인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5년에서 10년 만에 깨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선진국을 치열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부 기술에는 앞서고 있다라고 이제 미디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이런 채굴이나 이런 매매 행위를 암호화폐 매매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악의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을 발전을 시켜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암호화폐를 파괴시키는 데 사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1만 천여 개의 암호화폐 중 그 어떠한 암호화폐도 양자 컴퓨터 혁명,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었을 때 해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뛰어넘는 뭐 암호화나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면 견고한 보안을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업 또는 암호화폐가 차세대 블록체인 생태계의 뭐 이제 대장 코인이나 기업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쪽에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부분 또는 뭐 양자 암호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암호화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인터넷 웹사이트들은 암호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양자 컴퓨팅이 진보된다면 그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암호화 시스템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유형의 암호화 시스템을 가지는데 첫째는 이제 사설키 암호화 또는 대칭 암호화라고 불리는 건데 1대1로 이쪽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를 이쪽에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키가 충분히 복잡하고 크다면 양자 컴퓨팅으로도 해킹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상거래나 뱅킹 시스템이 공개키 암호화 또는 비대칭 암호화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유저들이 자신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지만 공개키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트코인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비밀키는 내 지갑에 대한 비밀번호이고 공개키는 내 지갑 주소입니다. 근데 공개키가 자유롭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진보가 된다면 이 공개키를 통해 비밀키를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뱅킹 분야 암호화인 RSA 방식, 이제 소인수분해, 큰 수의 소인수분해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 역시 이 두 번째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진보가 된다면 뚫릴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많은 산업들이 이 압박을 느끼고 있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암호화폐 분야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이제 개인 간의 거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인 블록이라는 유닛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한 사슬 형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이 거래 정보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을 낱낱이 공개하고 분산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이 들어왔을 때 이 블록체인들과 비교를 해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조인이 되는 거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 네트워크의 절반 이상이 합의를 해줘야만 이제 타당한 거래임이 승인이 돼서 이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이 돼서
수정이 불가능한 이 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에 따닥따닥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킹하는 것은 현존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모두가 보장이 된다고 해서 떠오른 기술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자의 공개키, 지갑 주소를 발신자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딱히 우리 지금 수준으로는 노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용하려면 이 개인키, 지갑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키가 큰 수의 소인수 분의 어려움을 이용한 SHA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것을 몇 분 만에 이제 공개키, 누구한테나 공유되는 이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는 2025년에서 2026년쯤에는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 이자 수석 과학자이신 이제 김정상 교수님도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나왔느냐. 이제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 지갑과 같은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이메일 주소, 휴대폰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적인 시스템의 보안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국가적인 이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국립과학기술원에서 양자증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표준,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쯤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 체계를 전부 뒤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점진적으로 일어날지 한 번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위협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우리나라 역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독일의 프로그래머이자 암호화폐 거래자인 스테판 토마스는 지갑을 실제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잠금 코드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뭐 이런 일례도 있었고요. 오늘 당장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8년 안에 지갑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2019년 기사이기 때문에 한 2020년대 중반쯤에 되면은 지금 블록체인이 대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양자 컴퓨터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양자 내성이 있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실상입니다. 암호화 학자들이 그리고 국가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암호화폐보다 은행 시스템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의 RSA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사용하는 이걸 이제 역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양자 컴퓨터가 가지면 은행부터 뚫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업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현대 암호화 체계를 다음 세대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3년에서 4년 정도가 남아 있고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업계 인사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없었다고 하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국가를 믿을 수 없고 기업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산을 지켜야지. 이렇게 국가 기업들이 잘하겠지라고 믿고 뭐 내 돈을 아무데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곳에 맡겨놨다가는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암호 체계를 바꾸기 위해선 3년에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한 3년 정도를 예측을 했어요. 다음 세대 이제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 체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투자자들 역시 이에 대한 위협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이 이준 연구원이란 분은 양자 암호 분야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보다 항상 앞서 있고 연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봐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써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블록체인 해킹은 그 어떠한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국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양자 컴퓨터를 악용을 해서 이런 뭐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선도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 테슬라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규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나 제도가 없다는 점은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해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적대적인 국가는 양자 컴퓨팅에 지금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생태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경쟁 국가들 또는 경쟁하는 기업들,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 사태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해킹뿐만 아니라 채굴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해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 이 분야에 채굴을 해서 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진영에서도 물론 이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된 뭐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암호화폐들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암호화폐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된다면 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장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뭐 승기를 잡고 있지만 이제 양자 시대가 온다면 이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곧 다가오더라도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진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리고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큰 이제 개발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생태계가 마련이 된 이제 코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우리가 소위 생각 없이 투자한 또는 공부가 부족한 규모가 작은 알트코인들은 과연 이러한 첨단 양자 내성을 가진 암호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공격이 들어온다면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고 있거나 더더군다나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중 하나는 블록체인보다 은행이 더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양자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한가라는 이제 대주제를 놓고 아이온큐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해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킹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 크기의 코인까지 이 양자 내성을 가진 차세대 양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거냐? 알트코인은 안전한가? 그렇다면 은행은 안전할 것인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 대기업들이 이 해킹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서 투자를 하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던져드린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첨단 기술을 다루는 커뮤니티에 오가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모니터링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 숙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20분 정도 긴 영상이었는데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을바람이었습니다.